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차기 정부의 어떤 대러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럼 우리가 원래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딱 198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진 30년 전에 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국가와의 협력을 갖다가 추진했는지, 또 물론 앞서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사실 1980년대 중반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도전의 시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3절 시대가 열렸고 또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이면서 유럽 국가로부터 선진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큰 통상 압력을 갖다가 견뎌야 했던 시기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북방 정책의 경제적인 측면은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갖다가 개척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자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상당히 좀 선단 경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것을 유보해 둔 상태에서 당시 종합무역상사들이 결국은 해외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내 생산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또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종합무역상사들이 겪었던 아마 경쟁 우위, 또 장기적인 어떤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자원의 획득과 기술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마침 우리랑 새로운 어떤 관계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었던 북방 지역의 국가들, 아마 그때는 아마 중국보다는 러시아적 가치가 훨씬 더 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얼마만큼 얻어졌느냐는 것을 얘기해 본다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부분의 성과를 갖다가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 삼성이나 LG가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또 러시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 종합무역상사들이 고민했던 문제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 종합무역상사가 고민했겠지만 결국은 정부 차원의 고민들도 같이 녹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여전히 미흡했던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 만들었던 국제 환경의 어떤 조건들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다들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시장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또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들 많은 비판적 목소리를 갖다 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나 수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한農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갖다가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부침들은 있었습니다. 98년도 경제 위기도 그랬었고 2008년도 글로벌 경영 위기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무역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 기업들의 피난 노력들도 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과거와 같은 소비재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저는 다소 좀 회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차고 있는 경제적 여건도 바뀌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러시아 시장을 진출했을 때 소비재 시장에서만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거뒀던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현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벌써 많은 호텔에 있었던 삼성이나 LG의 제품들이 중국 제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들도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64페이지 보게 되면 200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러 투자는 1억 달러에 채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논의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FTA 체결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무역 자유화가 경제적 협력을, 산업 협력을, 무역 협력을 늘려나가는데 필요 조건이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역 원활화라고 불려지는 실제로 무역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것들의 투자가 없이는 더 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큰 폭의 성장을 갖다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험적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한 유라시아 경제 통상과의 협력과의 어떤 FTA 체결도 지금 현재 어떤 FTA 체결의 수준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통상의 마지노 효과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투자가 같이 진행이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개도국 중심의 어떤 투자를 시장 진출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해왔던 부분들은 결국은 어쩌면 따지고 보면 인프라 투자와 무역이 같이 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시장에 대한 것들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장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전 세계를 공간적 배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공간을 기업의 어떤 가치 사수 활동에 어떤 부분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만큼의 역할을 지금 가치 사설 속에서 편입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정 기업은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성과를 갖다가 거두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부 정책에 산업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마 중소기업부는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혁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다가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기업들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줄 폭은 결국은 중소기업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그들 기업들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술 협력 국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 기술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의 어떤 가치 사슬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만을 보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은 결국은 장기적인 탄탄한 협력 관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주사들도 또 유망한 기업주사들도 러시아 시장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결국은 시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흑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가 우리가 협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일 많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사실 따지고 보면 흑동개발 협력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왔던 부분들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러시아 쪽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낮은 하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낮은 하산 사업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추구를 갖다가 가졌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은 하산 사업에 대한 것들을 거둬들이긴 했지만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다시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메시지가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핵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들면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갖다가 선언했을 때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회하는 것을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조금 정교화시키면서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극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사실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은 작년 9월 제2차 동방경제 포럼 때 푸틴 대통령이 기존서를 통해 가지고 밝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장 큰 게
결국은 에너지 수퍼링 구축, 그리고 유라시아 물류망 운송로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현재의 어떤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공간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것들, 또 첨단 너무 이제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 중심으로만 가고 또 뭐 교통 물류와 관련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의 조건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첨단 과학 기술 단지 구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 그냥 다른 소설에서 따온다 그러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년 전만 해도 국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조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프라도 없었고 법제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극동 지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각 의제별로 어떤 식의 사업들을 또 매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앞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어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일본의 경험을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좀 획기적인 발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통상협력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경제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러시아 측에서의 어떤 사이드가 국가 중심으로 모든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의제를 협력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부 역할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국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사실 제 발제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마 여기 와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 국동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졌었던 분들은 아마 이거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다가 저는 많이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 과거에도 언급이 됐었고 지금도 언급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했고, 어쩌면 우리 기업들 혼자 스탠드 얼론식의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함으로 해서 지치고 힘 빠졌던 경험들이 많았다는 것을 갖다가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정돈된 목소리를 갖다가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뭐 실제로 지금 러시아의 국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도 나름대로 어떤 조직 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 세션에서뿐만 아니라 옹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극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요가 많은 분야는 결국 물류 분야에 대한 것들이고, 또 물류와 연계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산업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극동 포럼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수산물 가공, 콜드 체인과 같은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굉장히 관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만 운영에 참여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물류망에서 지금 한반도가 어느 정도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속도를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류 협력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소구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특정 기업이 물류 구간들을 실제로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바틀렉들이 있고 사실은 이게 물류 운송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깔려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각 국별로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바틀렉이 됐던 구간들 사이에 어떤 병목 현상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기업 차원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 또는
인구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좀 진행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개발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러시아가 선도개발구역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15개 또 최근에 또 2개를 더 지정할 것 같아서 17개 또 뭐 지난주에 갔을 때 어떤 러시아 학자는 6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가 해서 상당히 한국 관계자들을 조금 경악시키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좀 어느 분야에 어느 선도개발구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스탠스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극동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료 등 이런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리 병원들이나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극동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극동 헥타르 방안들 같은 것들 사실 이게 또 러시아도 지금 현재 이게 직접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조금 직접화해서 새로운 어떤 도시 개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도시 개발의 어떤 협력의 성과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극동에서 제조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동에 솔라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도요타, 마츠다 그리고 우리의 쌍용 자동차가 한 공장 세 가족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두 공장은 한 지붕 안에 있었고 또 다른 공장은 다른 지붕 안에 있었지만 한 엄브레라 안에서 세 개의 어떤 기업이 협업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극동에다가 자동차를 공급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동이라고 하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협소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발상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성과들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협력 분야에서도 지금 모스크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분야에서도 어느 부분을 극동 지역에 우리가 같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재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갖다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력망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전력망 연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일본과 일러간 전력망 연결 사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동북아 지역이 에너지가 부족하고 3.11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가면서 그 전력망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경쟁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넥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쪽이 먼저 주도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같이 나누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들을 조금은 더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얼마 전에 주 북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 대사가 극동 지역에 제2의 개성 공단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서로의 어떤 지역적인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초국경 협력이 가능한 안보적으로 러시아가 양보하기 좀 힘든 국경에 좀 더 가까운 지역에 공단을 갖다 만들기 원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지금 선도개발구역 중에 한국이 조금 더 관심을 갖다 가질 수 있는 지역에 공간을 좀 배치하길 바라는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아직도 또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러시아와 진정한 협력을 갖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어떤 기술 혁명에 굉장히 좀 뒤처져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러시아랑 협력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노력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류운송 화량에 참여를 했다가 할 경우에 우리가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의 어떠한 역할과 또 러시아가 어떤 식의 이익을 갖다가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극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남북 삼각협력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결국 지나게 되면 결국은 자연적 국경을 맞닿고 있는 한반도와 북동이 영원히 뭐 이사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연적 현상으로서 초국경 협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국경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탈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대신 굉장히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이 부분은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결국은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끄어야 보배라듯이 정말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방외교 버전 1이 성공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탄했었던 당시 경협 차관 산수yok 불이 실제로 14억 7천만 불이 집행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 기업들 러시아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또 어떤 추진 체계를 갖추고 가더라도 결국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파이낸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해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이 역시 어떻게 보면 또 몇 년 후에 또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다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생각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간에 있는 분을 제외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이러한 그 노력들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같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